안녕하십니까. 조정인 원장입니다. 8장 배전 방식 및 전기 공급 방식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8장부터 8장 9장은 배전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다 송전이었고 8장 9장 배전, 그 다음에 10장 11장 12장부터는 발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배전 방식이라고 하면은 전기를 받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변전소를 했죠. 변전소 이후부터 가정이나 혹은 수용과 전기를 받아 쓰는 수용과까지의 그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받느냐 이걸 얘기하고요. 배전 방식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 공급 방식은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단상 2선식이냐, 단상 3선식이냐, 삼상 3선식이냐, 삼상 4선식이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전기 공급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전 방식부터 한번 보도록 하는데, 배전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배전은 일단 우리가 가정 수용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정이 이렇게 있는데 가정이 되든 학교가 되든 공장이 되든 이렇게 변전소가 있죠. 변전소에 있어서 가정까지 이것을 우리가 배전이라고 하면 배전. 근데 꼭 가정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큰 공장 있죠. 우리가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공장이 어떤 공장이냐면 철강회사 있죠. 현대제철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라든지 이런 곳에서 철강을 열로 녹이기 위해서 굉장히 큰 전기를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공장이라고 가정을 공장했을 때 발전소에서 이렇게 가정으로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아니고 공장으로요. 이것도 배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배전선로를 보면은 발전소 또는 배전용 변전소, 발전소 또는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직접 수용 장소에 이르는 전선로를 배전선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전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변전소로부터 가정 수용가까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변전소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메인이 와서 갈라져.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배전선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전기를 공급한다고 해서 급전선이라고 합니다. 급전선.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간선이라고 해요. 간선. 이게 간선이란 것이 있죠. 우리가 송전할 때 뭐다? 모선이라고 했죠. 그 모선 같은 것이 이 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선. 요것을 간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각각을 뭐라고 하냐면 분기선이라고 합니다. 분기선. 그래서 보세요. 급전선을 우리가 영어로 피더라고 합니다. 피더라고 해서 배전 변전소 또는 발전소로부터 배전 간선에 이르기까지의 도중에 부하가 접속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급전선은 전기를 공급하는 라인이긴 한데 부하가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즉 급전선에서 바로 부하가 연결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간선은 말씀드렸지만 송전에서는 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선. 여기에서 메인 라인인데요. 급전선에서 접속된 수용 지역에서의 배전선로 가운데서 부하의 분포 상태에 따라서 배전하거나 또는 분기선을 내어서 배전하는 선. 일반적으로 분기선이 이렇게 간선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분기선은 브랜치 라인이라고 해요. 브랜치가 뭐예요? 나뭇가지를 얘기하죠. 나뭇가지를 브랜치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선은 간선으로부터 분기한 배전선로의 가지 모양으로 된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분기선의 이렇게 끝에 있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것들을 부하라고 합니다. 부하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배전선로의 구성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급전선, 간선, 분기선 용어 좀 숙지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배전 방식을 한번 구체적으로 봅니다. 배전 방식을 첫 번째 배전 방식에서 첫 번째 가지식이라고 가지식.
가지식이고 이것을 뭐 수지식, 방사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지식, 수지식. 얘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보다 시골 같은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보세요. 변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변전소 변압기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뭇가지가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됩니다. 즉 우리가 부하의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골 지역 같은 데 있을 때 그런 곳에서 전봇대 있죠. 전봇대. 전주 있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전선이 분기되는 것을 이렇게 가지식, 모양 자체가 나무 가지식으로 생겼다. 그 다음에 혹은 수지식. 그래서 영어로는 트리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 모양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당연히 이런 방식으로만 공급하는데 일단 이 가지식은 간단해요. 시설이 간단하죠. 예. 뭐 없죠. 그냥 여기서 쭉 그냥 가는 데까지 가다가 마지막 집에서 끝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고 그 다음에 얘는 전압 강화가 크다. 왜냐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 30A 흐르요. 그 다음에 여기에 50A 흐릅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80A가 흐르게 되죠. 맞죠? 80A 흐르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저항이 있을 때 전압 강화는 얼마예요? 여기에 저항 곱하기 전류입니다. 그만큼의 전압 강화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로가 나누어졌다라고 하면은 40A가 되겠죠. 40A면 전압과 전류가 작아지니까 전압 강화도 작은데 얘는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다 보니까 전압 강화가 크다는 겁니다. 전압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전 범위가 넓다. 즉 만약에 여기에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은 이 뒷부분 전부 정전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굉장히 큰 단점이 있죠. 정전 범위가 넓다 이런 거. 그래서 정전 범위가 넓다 이런 것을 정전이 잘 된다 이런 것을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뢰도가 낮다. 정전이 잘 된다. 정전 범위가 넓다.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잘 말씀드렸지만은 농어촌 지역. 부하가 그렇게 크지 않는 지역. 이런 거요. 농어촌 지역. 그 예전에 우리가 화학공장 이런 말도 있었어요. 화학공장. 왜 그러냐면 요즘 조금 다르지만 화학공장 같은 것들이 예전에 위험하기 때문에 한적한 곳에 있죠. 멀리 한적한 곳에 따로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학 공장에도 이런 가지 수지식 방사상 선로가 사용되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적용은 안 돼요. 예. 혹시나 보기에 얘가 나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네. 나오면은 얘도 가지식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가지식, 수지식, 트리 시스템을 했습니다. 이것이 배전 방식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환상식입니다. 환상식. 얘는 루프 시스템이에요. 루프 시스템. 환상식 봅니다. 얘는 간선을 환상으로 구성해서 양방향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요. 보세요. 어렵지 않죠? 얘가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변전소 때 얘가 지금 부하가 연결됐으니까 얘는 간선이죠. 간선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뭐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뭐 연결됐다는 거 이렇게. 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전기를 공급하는데 이렇게도 공급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환상식 루프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에서 보세요. 특징을 봅니다. 여기는 전류
통로에 융통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세요. 50A, 50A가 갑니다. 50A, 50A가 흐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이쪽이 부하가 적고 이쪽이 부하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쪽을 뭐 40A, 60A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요. 이런 적절하게 분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융통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이 절감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00A 한 번에 똑같은 저항이 있을 때, 선로에 저항이 있을 때 100A가 한 번에 흐르면 얼마? 100 곱하기 저항인데 지금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만 얘기했을 때 여기는 얼마다? 50 곱하기 저항이 하니까 전압 강화가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력 손실 PL은 얼마다? I제곱이 R이죠. 즉 100의 제곱보다 50의 제곱하는 것이 전력 손실이 굉장히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와 전력 손실, 여기 손실은 전력 손실을 얘기합니다. 전력 손실이 적다. 그 다음에 여기 뭐 공급 신뢰도가 향상된다. 이거 뭐 정전이 잘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이런 거에 가장 큰 장점이 이겁니다. 만약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여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여기 고장 났어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이 라인이 공급해줘요. 그런데 여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고장이 나서 얘는 전기 공급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요것을 스위치를 연결하면 이것을 통해서 이까지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사고가 나더라도 만약에 가지식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전기 공급 못했는데 얘는 이렇게 요거 뭐예요? 요 결합계팩이라 하는 거예요. 결합계팩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가 나더라도 정전 없이 계속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급 신뢰도가 향상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설비가 복잡하기 때문에 부하 증설이 어렵다. 이 설비가 복잡하기 때문에요. 부하를 함부로 늘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부하를 뭐 2배로, 3배로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거. 예, 환상식에서는요. 그 다음에, 요거는 부하 밀집 지역에 적합하다. 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하 밀집 지역. 이런 거 전부 다 하나의 전선들입니다. 맞죠? 전선비가 굉장히 비싼데 시골에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상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따라서 얘는 시내 지역에 즉 시내 이런 대도시 이런 것도 있죠. 대도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도시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중소도시 정도는 이런 환상식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결합계팩이, 얘를 우리가 결합계팩이라고 해요. 결합계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고장 시에만 자동적으로 폐로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역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거요, 여기가 고장 났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평소에 결합계팩이 떨어져 있다가, 얘가 붙어서, 어떻게? 이렇게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것이, 환상식 루프 시스템의 특징이고요. 우리 가지식만 특별해요. 가지식만 전압 강화 크고 정전 범위가 넓고 농어촌 지역에 적합하고 나머지 환상식이나 뱅킹 방식이나 네트워크 방식 등은 전부 비슷합니다. 정전이 없고 전압 강화 감소하고 공신뢰도 높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뱅킹 방식인데, 뱅킹 방식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지금 하나의 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의 간선인데, 메인 라인이라고 보세요. 여기에서 변압기를 병렬로 몇 대 설치해요. 이 라인은
절대 정전이 안 되는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 라인은 정전이 안 되는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뭐 표준 있지만은요. 이 표주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세요. 원래 이렇게 전기를 공급합니다. 공급하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구분 표주를 다는 거예요. 구분 표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원래 이렇게 되었지만은 얘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렇게도 공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뱅킹 방식을 한번 보면은 같은 간선에 연결된 접속된 2대 이상의 변압기에 저압측 간선을 상호 병렬 접속해서 부하의 융통성을 도모한 배전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보시면 얘가 정전만 안 되면, 얘가 정전만 되지 않으면 어떤 경우라도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랬을 때 뱅킹 방식은 특징이 뭡니다. 지금 똑같이 앞에서 한 거 똑같아요.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이 감소합니다. 우리가 환상식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플리커 현상이 감소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환상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보세요. 두 라인으로 나눠서 전기 공급하다가 한 라인으로만 전기 공급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이나 전류 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플리커라는 건 뭐냐면 전압이 너무 떨어져서 전압이 모자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깜빡이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환상측에서는 두 대로 공급하다 한 대로 공급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는 두 대뿐만 아니라 세 대, 네 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대로 하다가 하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는 세 대, 네 대가 있기 때문에 전압에 떨어지는 비율이 더 적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압이 모자라지 않기 때문에 플리커가 감소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동남아시아 이런 데 여행을 해보면은 아직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은요, 전기가 모자라고 이러면은 밤에 불이 좀 깜빡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압이 떨어져서 플리커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리커 현상이라는 건 전압이 모자라서 불이 막 깜빡깜빡 있는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플리커가 감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정전이 안 되니까 신뢰도가 향상된다. 신뢰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캐스케이딩. 예, 영어고요. 영어인데 여기 캐스케이딩 어휘 혹은 캐스케이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캐스케이딩 현상이에요. 캐스케이딩 현상. 보세요. 캐스케이딩 현상은 뭐냐면 예를 들은 거 공급 측에서 문제가 아니고 부하 측에서 여기에서 문제가 났습니다. 만약 단락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단락사고가 나니까 이렇게 아직 단락사고는 그 전단만 조심하면 그 전단에 의해서 발생한 거면 얘가 이렇게 단락사고가 단락적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얘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도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부하 하나 고장이 나서 얘 전체 변압기가 다 나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얘 때문에 이 변전소 차단되면 얘들도 다 나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캐스케이딩 현상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면 변압기 2차 측 저압선 일부의 고장으로 인해 건전한 변압기, 고장 안 난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1차 측 보호장치에 의해서 차단되는 현상을 캐스케이딩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날 것 같다 그러면 최소한 구분표준 요것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요놈만 고장 나라, 전체까지 고장나면 안 되고 요거 구분표주로 구분 안 된 요 부분만 고장나고 나머지는 전기를 계속 공급하자,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캐스케이딩 현상에 의해서 여기 앞에 그림을 보시면 구분표주라는 게 있죠. 이런 구분표주를 설치해서 캐스케이딩 현상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부하 밀집지역. 부하가 많은 지역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네 번째, 망상식이 망상식.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방식. 이렇게 되는 거. 얘는 설비비도 비싸고 하지만 절대 정전이 안 되도록 하는 겁니다. 보세요. 메인 변전소, 얘는 절대 정전이 안 되는 그런 변전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변압기 얘가 우리가 변전소 보세요. 들어오는 전기가 많아요. 들어오는 전기 많습니다. 만약에 얘가 고장이 나더라도 이렇게 전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변전소도 변압기가 한 대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전기를 분배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전기가 들어온 전기가 한 대가 고장 나더라도 나머지 전기가 있고, 그래서 이 변압기에서는 항상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 ABCD 부하가 있어요. ABCD 부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입니다. 뭐냐? 지금, 만약 여기가 공급 전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고장이 나더라도 어떻게 고장 났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공급해 줄 수가 있고, 혹은 이렇게도 공급해 줄 수가 있고, 이렇게도 공급해 줄 수가 있고, 어떤 고장이 나더라도 무조건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래도 뱅킹 방식도 하지 못한 무정전으로 전기를 공급 신뢰도가 높은 것뿐만 아니고 무정전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전이 안 되게요. 그래서 망상식은 뭐냐면 같은 변전소에서 나온 변압기에서 나온 2회선 이상, 이거 1회선, 2회선 이상의 고압 배전선에 접속된 변압기 2차 측을 같은 저압선에 연결해서 부하의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2회선으로 되었을 때를 스폰 네트워크 방식, 2회선 이상일 때 스폰 네트워크 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무정전 전원 공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프로텍터도 뭐냐면 지금 여기에도 각각 이렇게 변전소가 있어요. 변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1차 변전, 2차 변전 이렇게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고장이 났을 때 있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부하가 되는데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얘가 고장난 전류가 변압기 쪽으로 올라가는 것을 역가압된다고 해요. 역가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네트워크 프로텍터입니다. 즉 변전소 차단기 동작 시 네트워크에서 전류가 변압기 쪽으로 흘러 1차적으로 역가압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네트워크 프로텍터예요. 네트워크 방식에서 망상식 네트워크 방식이요. 네트워크 그 방식에서 보호한다. 프로텍터가 보호해요.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텍터가 고장 시 역가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 이것을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하죠. 프로텍터. 그래서 그 다음에 얘도 보시면 앞에서 한 거 똑같아요. 전압, 강하, 전력, 손실 감소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얘는 무정전, 전원, 공급 가능, 무정전이요. 그 다음에 공급 신뢰도 가장 좋다. 당연히 이러니까 신뢰도 가장 좋다. 가장 구치고요. 그 다음에 부하 증서도 용이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디에 부하를 설치해도 되니까 부하 증설이 용이하다. 부하 증설 용이하다. 그 다음에 얘 문제는 비싸다. 단점으로는 비싸다는 거예요. 뭐냐? 지금 네트워크 프로텍터나 이런 변압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변압기나 네트워크 프로텍터 설치에 따른 설비비가 비싸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또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전사고예요. 감전사고. 인축이라는 것은
사람과 가축, 동물 이런 것들을 인축이라고 그럽니다. 인축에 대한 감전사고인데요. 얘가 뭐냐면은 설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만큼 선로가 많습니다. 선로가 많기 때문에 감전의 우려가 많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장점으로는 가장 고밀도 부하 밀집 지역이죠. 뭐 빌딩가가 많고 이런 가장 고밀도 부하 밀집 지역 그런 곳에 이 망상식을 사용하면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배전 방식 4가지 있죠. 가지식, 환상식, 뱅킹, 망상식 요 4가지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부분들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뭐 가지식은 특별했고요. 환상식은 뭐 결합 개폐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거의 공통이죠. 그 다음 환상식에서 특별한 것은 결합 개폐기, 그 다음에 뭐 부하 증설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 뱅킹 방식에는 우리가 구분 표주가 있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캐스케이딩 현상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망상식에서는 뭐 네트워크 프로젝터나 혹은 네트워크 변압기 등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무정전 전원 공급 가능하고 감전 사고, 인축에 의한 감전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것들 위주로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것이 우리가 배전 방식이고요. 배전 방식이고, 그 다음에 전기 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전기 공급 방식 한번 볼게요. 전기 공급 방식.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느냐? 4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봐. 단상, 파이라고 해요. 이거 상을 얘기합니다. 단상 2선식. 와이어가 선입니다. 그래서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그래서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의 4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세요. 일단 단상 2선식은 그냥 일반 뭐 가정용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상은 하나고 선은 2개입니다. 요거요.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은 하나예요. 상은 하나인데 상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선이 3가닥이에요. 얘는 언제 2가지 전압 얻을 때 2가지 전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90년대 말에 1990년대 말에 우리나라 전체 전기를 가정에 사용한 전압을 220V를 쓰다가 110V를 쓰다가 220V로 승합을 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220V 쓰지만 그 전에만 90년대만 하더라도 110V를 썼어요. 그때 한전에서 우리 가정마다 뭐 도란스라고 트랜스포머 변압기 있죠. 그걸 줬는데 그때 110V 가전제품은 그냥 110V 연결해서 쓰고 220V는 220V 연결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때 2 종류의 전압을 얻을 때 결선 방법이 단상 3선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상 3선식은 그냥 델타 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삼상 4선식은 Y 결선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해당 그림은 지금 교재에 표와 함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 전압 및 전류가 일정할 경우 한 선당 전력 공급비입니다. 한 선당 전력 공급비 한번 보세요. 일단 이렇게요. 단상 2선식에서 공급 전력인데 보세요. 지금 단상 2선식입니다. 따라서 공급 전력 P는 VI가 될 겁니다. VI. 예. 여기 교재에서 전압 곱하기 전류를 VI라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 선당 공급 전력 얼마? 한 선당 공급 전력은 얼마다? 전선이 2가닥이죠. 요걸 보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다? 2분의 P요? VI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VI 이렇게 되는 거.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그럼 단상 3선식은 어떻게 되느냐? P는 보세요. 일단 단상 2선식에서 우리가 얘는 당연히
선간전압은 상전압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단상 이선식은 선간전압과 상전압 똑같아요. 그래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데 단상 3선식에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됐죠. 지금 얘도 V고 얘도 V예요. 얘도 V고 얘도 V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VR, 여기에도 VR 이렇게 있죠. 여기에 VR, 여기에도 VR. 그래서 합하면 얼마? 여기에도 VR, 여기에도 VR이기 때문에 전국 전력은 EVI가 됩니다. EVI고요. 그리고 이때 전압을 보세요. 전체가 만약에 220V였다고 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V는 110V로서 상전압이 됩니다. 상전압이요. 여기에서 V는 선간전압이 아니고 상전압이고, 요것을 대비했을 때 보세요. 한 선당 공급 전력 얼마다? 단상 3선식에서 선은 3가닥이죠. 따라서 얘는 3분의 얼마? EVI가 된다. 이 말입니다. 3분의 EVI고, 이때 전압은 상전압, 얘도 그냥 단상이니까 상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상전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삼상 3선식에서 P는 얘는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보세요. 루트 3배에 VI. 제가 이거는 몇 번 말씀드리는데 전력을 구할 때 루트 3이 들어갔다는 말은, 전력 구할 때 루트 3이 들어갔다는 말은 얘는 무조건 선간전압이고 얘는 무조건 선전류예요. 우리가 상으로 계산하면 3이 들어갑니다. 루트 3이 들어갔다는 말은 얘는 선간전압과 선전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선간전압이 돼요. 선간전압, 선전류.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총은 3가닥이죠. 3장 3선이니까 3가닥이고 3분의 얼마? 루트 3 VR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분의 루트 3 V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상 4선식도 똑같이 해요. 3상 4선식도 선간전압 선전류로 하면 루트 3 VR가 되고 얘는 4분의 루트 3 VR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단상 이선식 기준입니다. 단상 이선식 기준.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일단 단상 이선식 자체는 자기 기준이니까 100%가 됩니다. 단상 이선식 자체는 자기 기준으로 하니까 100%가 돼요. 그러면 단상 3선식은 얼마냐? 단상 3선식은 보세요. 단상 2선식 얼마? 2분의 VI고 3분의 2 VI 따라서 얼마? 2분의 1분의 3분의 2 이렇게 돼요. 2분의 1분의 3분의 2 그럼 얼마요? 3분의 4가 되니까 1.33배. 즉 단상 2선식 기준으로 하면은 얘는 1.33배가 됩니다. 1.33배. 네. 그 다음에 얘를 보세요. 얼마가 되느냐? 2분의 1분의 얼마? 3분의 루트 3이 돼요. 3분의 루트 3. 그럼 얼마요? 3분의 2 루트 3이 돼요. 3분의 2 루트 3이니까 얼마? 1.15배가 됩니다. 1.15배. 3상 3선식은 단상 2선식에 비해서 한 선당 공급 전력이 1.15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상 4선식은 어떻게 되느냐? 3상 4선식은 얼마다? 2분의 1분의 얼마? 4분의 루트 3이 돼요. 얼마가 된다? 얼마? 4분의 2 루트 3. 그럼 얘는 4분의 2 루트 3, 2분의 루트 3에서 얼마? 0.866배가 됩니다. 866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수치를 꼭 좀 외워주세요. 한 선당 공급 전력입니다. 한 선당 공급 전력에서 단상 2선씩 기준으로 했을 때 단상 3선씩은 1.33배, 똑같은 전력을 보낸다고 했을 때 단상 3선씩은 1.33배를 더 보낼 수가 있고, 삼상 3선씩은 1.15배, 삼상 4선씩은 0.866배를 더 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요. 예.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예, 요거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보세요. 선간전압 기준이요. 선간전압 기준인데, 선간전압 기준입니다. 즉, 앞에서, 선간전압 지금 기준을 했는데요. 선간전압 기준을 했는데, 얘를, 앞에서 제가 했던 상전압 기준인데, 이때 단상 2선씩하고 단상 3선씩은 의미가 없어요. 단상 2선씩과 단상 3선씩은 그 상전압 기준에 했을 때 의미가 없고요. 앞에 상전압이 없고. 그런데, 지금 삼상 3선씩을 보세요. P는 이때 보세요. 선간전압 기준으로 해서 VL, IL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선간전압 기준입니다. 이 전류는 선전류는 그대로 두고요. 얘는 건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것은 전압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압만. 따라서 VL만 VP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삼상 3선씩은 델타 결선에서는 P는 얼마? P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똑같죠. 델타 결선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똑같죠. 따라서 P는 얼마? 그대로 루트 3 VP IL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전류는 그대로 두고 전류는 상관하지 말고 전압만 선간전압과 상전압을 바꿨는데 얘는 그대로죠. 그대로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삼상 4선씩 Y결선에서 P는 어떻게 돼요? 전압은 루트 3, 지금 전력이 루트 3배인데요. VL로 지금, 그렇죠? 지금 요 똑같았는데, 여기에서 VL을 VP로 하면, 상전압을 하면 어떻게 돼요? VP는 요거, 상전압을 하면은 요것이 얼마? 3배의 VP IL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전류는 그대로 두고요. 맞죠? 따라서 요 놈을 얼마가 된다? 루트 3배가 된다는 겁니다. 루트 3배. 즉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삼상에서만 상전압으로 기준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보세요. 지금 교재 밑에 있는 거 이겁니다. 요거 혼동하지 마시고 전압이 선간전압 기준이냐 상전압 기준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전압 기준을 했을 때 다른 건 괜찮아요. 삼상 4선씩에서 P가 얼마가 된다? P가 얼마가 된다? 3VP가 된다. 3VP IL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한 선당 전력은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2분의 1분의 4분의 3이 된다는 거예요. 2분의 1분의 4분의 3. 따라서 얘는 얼마요? 4분의 6 하니까 얼마? 1.5배가 되는 거예요. 1.5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다른 건 다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건 다 건드릴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보세요. 요거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요거 삼상 4선씩만 건드리면 돼요. 이것이 선간전압 기준으로 0.866배였는데 이것을 만약에 상전압 기준으로 하면은 얼마가 된다? 1.5배가 된다는 겁니다. 상전압 기준으로 1.5배. 그래서 요것만 조금 유의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바꾸고 할 것이 없고요. 여기에서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상전압 기준으로 했을 때 요것이 가장 크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공급 방식에서요. 요거 4개 돼서 지금 한 선당 전력 공급비 요거 단상 2선씩 기준으로 정리를 했고 요것만 조금 외워주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 부분 전기 공급 방식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요 표 있죠? 굉장히 잘 나오니까 꼭 좀 정리 잘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